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삼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닉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9일 화요일 5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 분석 같은 경우에 실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적이죠. 기적인데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석이긴 합니다, 이게. 야, 이거 누가 봐도 저항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맞죠. 이게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세상은 제가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 미치지 않으면은 정상이 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친 분석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조금 그런 내용들 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런 뉴스 내용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미쳐 돌아갈 때 그때가 진짜 레전드 주식이라는 거는 그 19년도에는 그 HLB라는 종목이 좀 레전드였잖아요. 20년도에는 조금 코로나가 발발함에 따라서 미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시젠, 그쵸? 시젠, 뭐 카카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미친 레전드 주식이라는 거는 실제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레전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예시를 그냥 차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HLB 그러니까 사실 19년도를 기억을 해보면 누가 봐도 여기 차트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 이 근처 왔으니까 저항받고 이제 빠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저는 매수 관점을 봤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뭔가 매수 받을 만한 근거가 저는 그때 당시엔 뚜렷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레전드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제 뭔가 보여줄 때는 되었다라는 관점이고 이제 너무 하락만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만 하다 보니까 하락에 또 너무 익숙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죠. 그냥 또 언젠간 또 상승할 때는 어떤 핵심 라인을 깨고 나서야 결국엔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임상 3상 IND를 제출하긴 했는데 1상, 2, 비상 뭐 이런 걸 아직까지 완료가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이제 제출한 거다라고 밝혔었고 그럼에도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상징적인 국내 첫 임상 3상 백신 그런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상징적인 면이 없지 않나 이 뉴스를 봤었거든요. 이거 HTS 상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뉴스예요. 근데 여기서 HTS 상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나오면은 찾아보고 그러는데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원래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한 2, 3주 전쯤에는요. 지금은 제넥신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자로 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백신 1호 타이틀 후보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넥신, 셀리드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GX99는 이달 초 발표된 임상 결과에서 임상 참가자 21명 가운데
81%인 17명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결합 항체가 4배 이상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항체도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고, 약물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안전성을 많이 이제 부각을 했죠. 이 예의상, 이어 진행한 이 예의상에서도 150명 규모의 피험자 투약이 마무리된 상태고,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임상 3상에 착수한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엔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이제 임상 비용 부담, 이런 거는 임상 결과 이상에서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본격적으로. 3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맞는데, 그만큼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아니,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이제 진짜 끝나나 보다. 그래서 뭐 백신 여권이다, 뭐 이런, 이제 여행 간다, 이런 게 또 나왔었는데, 또 금방금방 또 분위기가 바꾸죠. 네, 뭐 델타 변이 플러스다, 델타다, 네, 알파, 뭐 델타, 뭐 다양하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근데 제넥신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좀 많이 눕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이렇게 다 눕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팔기는 또 예매하죠. 바닥권에서 팔 것 같고, 약간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좀 올라갈 때 분할로서 팔면은 좀 그래도 좀 차익 실현도 잘하고, 좀 그런 어쨌든 투자 회사의 투자도 지금 제넥시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팔려고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측면 계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팔고 싶은 생각도, 차익 실현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어떤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럼 그때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팔게 되잖아요. 당연히. 물론 이제 최대 주주격에 있다라고 하면은 팔면은 당연히 주주들한테 욕을 먹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런 걸 바닥에서 팔고 싶진 않, 누구나 다 바닥에서 팔고 싶진 않죠. 네. 근데 또 결정은 해야 되고. 네. 근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안전성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전성에 대한 뉴스는 또 한 번 정도 나왔을 때 그런 기업의 이제 제넥신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저는 그런 진짜 미친 주식들은 그런 상황을 한 번씩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찰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누구나 다 아는 저항선은 저항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렇게 어쨌든 이런 수렴이 이탈된 상황에서 이걸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큰 그림에서 보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역삼각형 수렴이라고 하죠. 이탈, 되돌림, 하락.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사실 이런 게 차트는 정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런 사이클이 맞는데,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그럼 돌파기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석은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해석은 후행성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숏을 치겠다. 이거는 정석적인 트레이딩이에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숏을 치기보다는 제 관점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있는 저항선은 반면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선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히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경우가 있는데, 결국 해석하기 차이인데, 결국 선택하는 거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의 목은 결국에는 이 종목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몫이다 보니까, 좀 진짜 현명하게 대처한다라는 게 뭘까, 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뉴스도 봐야 되고, 주가 차트도 봐야 되고,
아니면은 수급도 봐야 되고 다양하게 이평 배열도도 봐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진짜 복잡한 건 맞지만 결국에는 그런 한 끝에서 갈린다. 네. 실제 여기서 지켜줬고 여기서도 지켜줬고 여기서도 지켜줬고 지켜줬는데 여기 리타하니까 추세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를 회복해주면은 또 바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투자 심리가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분석이라는 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좀 무의미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 선택하는 거는 본인 몫이라는 부분인데, 근데 저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좀 뚫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뭔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동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던 날이 언제였는지, 얘가 좀 많이 나올 때는 6천억씩 터트린단 말이죠. 6천억, 6천억, 6,800억, 6,200억, 6,200억 정도로 터트린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거래대금이라든지, 예, 그때 장중에는 이때 이만큼 거래량이 나올 것이라는 건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날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만큼 거래량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그래도 6천억 이상이 나오면은 뭔가 좀 얘가 끼를 부렸던 그래도 얘가 좀 상승을 좀 시원하게 해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장 초반부터 뭔가 좀 티가 나겠죠. 티가 나는다는 거는 한 5분봉이나 뭐 3분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모양새가 조금 그렇게 조금 막 보면은 좀 어지럽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2월 18일로 갈게요. 2월 18일. 2월 18일. 보면은 차트 모양새가 그래도 살아있죠. 3분봉상. 모양이 좀 이쁘잖아요. 차트 모양새가. 내려갈 때도 좀 모양이 좀 이쁘고. 그러니까 좀 명확하죠. 그게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보면은 3분당 거의 한 3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래 대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 만약에 올라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올라갈 주식, 어우씨, 진짜 양보인 줄 알았네. 여기를 이겨내는 역대급 거래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매집봉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집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매집봉이나 아니면은 좀 매집이 잘 된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핵심으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평이 돌아 나가느냐를 많이 봐요. 뭐 약간 121선, 뭐 61선, 21선 이런 게 좀 정배열로 이쁘게 되어 있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략하는 게 다들 유리하다. 그리고 확률상 더 유리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뭐 약간 이거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억지로 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레전드 주식이길 바라보면서 그냥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여기 테마주 검색기 들어가시면요. 네,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한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AP 테마주 검색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시장 주도주라고 하죠. 그리고 급등 테마주 이런 거를 좀 좀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깔으면 수익이 막 크게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플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